안녕하세요, 모태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클릭한 이런 제목의 영상들 되게 많죠? 이것만 알면 주식으로 떼돈 번다 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영상. 사실 이번 영상은 주식 투자가 여러가지 재테크 중에 왜 투자 효율이 개막장인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 올려봐야 어차피 하실 분들은 하실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게 왜 잘 안되고 사람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될 거니까 느긋하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번 영상부터는 뒷부분에 지난 영상 댓글 중에 간단한 답변이 가능한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잠깐 넣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간단한 걸로 정했는데요. 어려운 건 자료 확인을 위해서 근거 자료도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런 질문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 영상으로 만들고, 지금 일단은 간단한 것들 중에 하나씩 골라서 할 테니까 쉬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쉬운 걸로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재테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부동산일 거고, 두 번째는 주식일 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도 펀드, 외환, 예금, 적금,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수많은 재테크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관심을 가지는 재테크에 주식 투자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죠. 부인할 수 없으면 남편 하시면 됩니다. 피식하신 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그 시간당 수익금을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의 투자 효율은 정말 진짜 레알 개막장입니다. 얼마나 막장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워렌 버핏에 빙의해 봅시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투자자로 워렌 버핏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워렌 버핏에 빙의하는 건데, 이건 아마도 다들 워렌 버핏이 낸 수익률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투자자로 워렌 버핏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워렌 버핏의 수익률은 연평균 20%고, 워렌 버핏은 투자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은 투자 공부에 매달렸을 것 같은데, 우리는 까짓거 워렌 버핏보다 3배는 똑똑해서 하루 3시간만 투자 공부에 매달려도 수익률이 연평균 20%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입문하면서부터 하루 3시간씩 기초적인 공부부터 국가 간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의 영향, 예를 들면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거, 그리고 그 회사가 속한 업황, 그 회사의 재무제표까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1095시간, 대충 1100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대충 알바시급 만원짜리보다 나오려면, 그리고 워렌 버핏의 수익률 20%를 낸다고 해도 투자금이 5,500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당 만원씩 벌어서 1년에 1,100만원을 버니까요. 결국은 투자금의 문제에서 주식 투자에 입문하자마자 워렌 버핏 수익률을 내는 괴물이고, 워렌보다 3배는 똑똑해서 하루 달랑 3시간만 투자해도 워렌 버핏만큼 수익률을 낸다고 해도 투자금이 5,500만원이 안되면 시급 만원짜리 알바하는 게 주식 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결국은 투자금 5,500만원이 안되면서 이렇게 꼬박꼬박 공부하고 신경쓰고 머리 빠지고 성질 버리고 바보짓도 이런 바보짓이 없죠. 그런데 이 5,500만원도 실제로 모으려면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 신입 연봉이 세전 5천만원 정도 되니까 아끼고 아껴서 5,500만원을 3년 동안 모으면 그 뒤에는 대리 진급하고 한창 업무에 바쁘고 나이도 30대 초라, 결혼하려면 여자도 만나야 되고 하는데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돼야 되는데 경제 공부에 하루 3시간씩 꼬박꼬박 투자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이 주식 투자에 대해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 투자를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주식으로 1억을 만들려면 2억으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 여러분들이 안 할 거였으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미 다들 주식 때문에 몸도 버리고 마음도 다 버렸으니까 그 버린 몸과 마음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게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나가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는지 우리 서울대 경제학부에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서울대 경제학부님, 서울대 경제학부님,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서울대 경제학부의 커리큘럼입니다. 여기 보시면 1학년 때는 경제 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2학년 때는 미시경제, 거시경제 등등 배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식은 3학년 때 배웁니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1, 2학년에서 바로 주식을 배우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두 고민해서 만든 게 지금의 경제학이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순서로 가르치면 쉽게 배울까를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게 서울대 경제학부의 커리큘럼인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는데 그게 잘 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만 봐도 할 거 진짜 많죠? 근데 물론 이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1학년 과정인 원론이랑 2학년 때 배우는 거시경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나면 지금까지 왜 이런 경제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답을 얻지 못하던 거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실 거고, 그 현상들이 이해가 되면서 갑자기 이 책들을 보는 게 흥미진진해지고 엄청 재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정말 저절로 다른 책들도 한번 보고 싶어질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도 이런 거 몰라도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많더라 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돈 벌었다는 슈퍼개미들의 대부분의 성공 기회는 거의 대부분 죽을 각오로 공부했다가 포함되어 있고, 뭐 공부했다는 건 비공개니까 뭐 아무런 시간 투자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애당초 거짓말이죠.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는 분,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Q&A인데요. 아이디를 공개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오늘은 처음이니까 가렸습니다만, 안 가려도 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하려고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금융주를 대장주로 생각 안 하는가, 유동성이 커지면 금융주가 좋지 않은가입니다. 그중 첫 번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 코리아, IT 강국 코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대장주가 되려면 금융강국 코리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커지면 금융주도 따라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융주가 오르긴 하겠지만, 지난번의 경우 금융주는 상승장의 거의 마지막에 올랐고 가장 먼저 반토막이 된 업종이라 저는 별로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세요. 와, 도덕구만. 뭐 갈 때 가더라도 너 정도는 괜찮잖아. 응?